교육 사례에 대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전북 도립국악원에서 판소리를 가르치고 있는 김연입니다. 자리가 참 귀한 자리인데요. 저는 제가 우리 전국의 각 관립단체 이런 곳에 공연단도 있고 교육기관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래도 체계적이고 가장 오래됐다고 자부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저희 전북 도립국악원 교육 시스템입니다. 지금 그래서 저는 그 사례를 들여서 얘기를 잠깐 간략하게 그냥 해놨어요. 저희 교수실에 연수 교육은요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 사람들은 누구라도 모집을 해요. 모집을 하고 공고가 나가죠. 어떻게 나가냐면 초급 과정 6개월. 초급은 그냥 아무것도 국악이라는 거에 대해 몰라도 그냥 이거 어떻게 하지? 어느 날 들어봤던 이 산 저 산 꽃이 피면 살림 풍경 어른들 이렇게 그냥 어느 날 들려왔던 이 소리가 너무 좋아서 나 저거 배우고 싶다. 실제 전북에 살면서도 도립국악원이 없는 줄 알아요. 있는지를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거의 30여 년이 다 돼도 몰라요. 그런 곳이 있어서 나도 갈게요. 그렇게 해서 이제 자기가 정말 좋아서 왔는데 그냥 왔어요. 선생님 어떻게 앉는 자세도 모르고 예를 들면 추리링 입고 반바지 짧은 반바지 입고 어떻게 아버지 다리 하고 앉아야 되는 미니스커트 입고 앉을 수도 없고요. 그래서 제가 방석을 하나씩 주면서 이렇게 하는데요. 그러니까 전혀 문외한이고 그런 어떤 문화라든지 음악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도 이제 오는 거예요. 와서 이제 딱 앉는 순간 교실에 판소리 일반 김연한테 앉은 순간 서로 인사를 하죠. 그런 식으로 이제 하는데요. 초급 과정 6개월을 거치면 이제 초급 과정 그 부분을 좀 이따 얘기 드릴게요. 6개월을 거치고 중급 과정이라고 해요. 중급 과정에 이제 조금 더 좀 더 배우는 거예요. 초급이나 중급이나 판소리나 이런 거는 다 똑같아요. 기악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가야금반 같은 경우 이제 예를 들면 뜯는 가야금 놓는 법부터 이게 가야금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하는 거죠. 한 달간은 정흥동 당동 징징 찡찡쫑쨍 이렇게 이것만 해요. 그것만 외우고 다녀. 그리고 머릿속에 모든 12줄의 가야금이 그려져 있어. 그래서 잠자면서도 막 하고 그런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그 가야금을 초급을 그렇게 한다면 그렇게 하고 판소리도 마찬가지고요. 아무튼 이제 중급 정도 되면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제 예의가 좀 차려지죠. 그렇게 되고 고급반이라고 해가지고 하는데요. 고급반도 별 차이 없어요. 고급반도 실제 노래를 어떤 걸 더 쉽게 배우느냐 이거 이제 이 차이인데요. 고급반의 과정은 3년이에요. 그래서 4년 반이 되면 실제 본인이 원하면 수료를 시켜줘요. 수료를 시킨다는 건 전통 문화를 배우고 소리를 배우는데 4년 반이라는 시간은 걸음마에 지나지 않아요. 그런데도 그분들은 예를 들면 어디 가서든지 한 대목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실제 원하지 않으면 저는 더 배우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면요. 다른 고급 과정을 계속 유급을 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유급을 시켜서 예를 들면 출석 미달 그런 형태로 출석은 다 나와도 본인이 원하지 않으니까 출석 미달 아니면 학습 저조 이렇게 한다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본인은 알면 좀 기분이 나쁘겠지만 상의하에 왜냐면 본인이 더 다녀야 되니까 저희 도립국악원 시스템에서는요 실제 이제 그동안에는 다 유급을 시켜서 더 배우게 했는데 이제는 무조건 4년 반만 되면 수료를 시키자. 왜? 또 다른 사람을 오게 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택하고 있어요. 이번 올해 들어서 그런 방법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요. 또 그동안에는 이 접수를 받을 때 항상 우리는 아직까지는 전통 문화를 배우고 우리 소리를 배우겠다고 하신 우리 음악을 배우겠다는 분들은 실제 굉장히 디지털하지 못해요. 아날로그적 사고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걸어와서 이거 배우려면 어떻게 이렇게 물어보고 이렇게 하는데 전북 도립국악원에서 실제 전번 접수부터는 어떻게 했냐면요. 다 인터넷 조스만 받았어요. 그러니 못 하시는 어르신들은 진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대신 받아줘서 다시 이제 등록을 거기에 이제 개인 정보라든지 주민번호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자꾸 건의를 하죠. 개인정보법에 의해서 주민등록번호는 뺍시다. 그리고 최소한 간략하게 합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중인데요. 굉장히 까다로워져 버렸어요. 인터넷 접수를 하다 보니까 어른들이
아이, 그거 좀 배우려고 했더니 막 난리가 아니네. 막 이랬다고 막 싸움도 많이 일어나요. 그래갖고 이제 지금은 사무국에서 어떤 한 발 물러서서 있는 상태고요. 저희는 중간자죠. 가장 가까운 민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시키고 저희가 많이 이렇게 해주는 편이고요. 아직까지는 조금은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접수나 이런 면에서. 그래서 현장 접수도 좀 받고 인터넷 접수도 받고 이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부분이 아직까지는 조정이 안 돼 있고요. 이런 상태로 이제 유급을 시키고 이렇게 오고요. 그리고 연수 자격에 있어서는 누구나 배울 수 있어요. 근데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해금을 엄마들이 어떻게 또 해금이 좋은지는 아무튼 그 깽깽이라 갖고 옛날에는 배우도 안 했는데 요새는 사람들이 어떻게 자극적인 거 좋아한가 막 까깡깡깡깡깡깡깡깡깡 이걸 너무 좋아해요. 그리고 모든 지금 실제 그 신곡에 이 해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그냥 난리가 그냥 손도 여물도 않고 이제 1학년, 2학년 된 놈을 데리고 갖고 우리 애기 해금 시키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폐단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손이 야물지 않아가지고 손이 다치기도 하고 그래서 고학년, 5, 6학년이 넘어서 해금이라든지 대금은 손이 벌어지지가 않아요. 구멍이 안 막아져요. 막아야 무슨 음을 내고 오는데. 그래서 고학년에 해서 일단 손 보고 니는 다른 과목으로 전과를 해라 이렇게 해갖고 보내주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보니까 어떤 과목은 누구나 다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안 그랬어요. 하다 보니까. 그래서 악기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고학년 좀 어느 정도 성장을 해야 왜냐하면 검은고 술대를 잡아서 힘을 줄 수, 두구둥둥둥둥, 두구둥둥둥둥, 이걸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 힘이 안 주어져서 아이들은, 성장기 때 아이들은. 그래서 이 손도 당연히 괴가 안 닿아요. 그런 폐단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악기별로 연령대를 제한을 두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저학년 때는 뭐부터 배울까? 가장 원초적인 것은 때리고, 타악 있죠? 때리고 소리 지르고 그걸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저학년으로 1, 2학년 때 시간이 많아서 엄마들이 우리 국악을 이제 영어 배우댔기 그냥 데리고 와요. 영어 배우댔기. 그러면 와서 애기들이 와가지고 막 난리죠. 어른들은 당연히 짜증내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지만 어른 교육하고 아이들하고 같이 한 방에서 이제 6살 먹은 아이부터 80이, 90이 다 된 분들하고 같이 수업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르신들은 이쁘다고 해주기도 하지만 실제 짜증내는 어른들도 있어요. 그거 1시간 배우려고 저 멀리서 차 타고 왔는데 애기들이 왔다 갔다 집중을 못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해를 시키죠. 이럴 때 아니면 이 아이들이 언제 우리 음악을 접하겠습니까? 우리 어르신들이 많이 이해해 주세요. 이제 그렇게 해서 양해를 구하지만 가끔은 짜증을 내고 이제 그럴 때도 있어요. 그래서 아까 어린아이들이 배워야 할 그 시스템과 어른들이 성인들이 배워야 할 시스템이 좀 다르면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저희 교육 시간의 한정 때문에 그런 구분은 못 짓고 있어서 실제 요새는 지금 저희가 내년부터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내년에 방학 중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생 학생들을 중심으로 단기반을 만들어서, 단기라는 것은 짧게는 한 달, 두 달, 3달 정도 해가지고 단기반을 만들어서 집중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오는데 2시간씩 앉혀놓고 하는 거죠. 좀 쉬었다 하고. 그런 것을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아주 긍정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선생님들이 배워놓으면 굉장히 그 아이들한테 좋은 효과를 하더라고요. 그 선생님을 통해서 정식으로 배우고 싶어서 엄마가 아이를 국악원으로 데려오기도 하고요. 그런 게 굉장히 효과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쭉 시스템화 시키는 과정이에요. 왜냐하면 시대가 변해가니까 시대에 발맞춰서 해야 되는데 어린아이들한테 제가 노래를 실제 가르치면 참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창극단에 들어가서 창극을 하다가 저희 선생님들이 퇴임을 하고 저희가 교수실로 왔거든요. 올해로 교수실로 온 지가 19년째 되거든요. 근데 굉장히 오래됐죠. 처음에 제가 30살 때인가 29살 가을에 그 교수실을 이렇게 야간반, 특히 저희 때 그 직장인을 상대로 이제 직장인들이 우리 음악에 대해서 우리 문화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니까 직장인 반을 만들었는데 문화재 선생님들한테 하기에는 너무나 무리였어요. 왜냐하면 문화재 선생님은 실제 뭐 물어보면 그거에 대한 오히려 그 새로 배우러 오신 분들이 굉장히 지적 그게 관심도가 높았어요.
그래서 저희 국악단에서 조금 나이도 있고 교육적 이렇게 좀 하면 어쩌겠냐. 그래갖고 이제 처음에는 저희가 이제 시간 외 수당을 받고 이렇게 창극단하고 겸직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는 저희가 이제 다 맡게 된 거죠. 그래서 직장인들이 굉장히 그 활성화가 많이 되었어요. 전북 도립국악원 야간반이 처음에는 대금, 가야금, 판소리 세 반만 했는데요. 그 판소리 반만 100명씩 늘어나는 거예요. 그 기수가 6개월에 한 번씩 뽑는데요. 그래서 판소리 2반도 늘리고 고법반도 늘리고 고법 알죠? 고수 원래는 고법이 있겠어요. 그런데 이제 요새 하도 북치는 분들이 자기들도 뭐 어떤 틀을 갖고 해야 되고 고법이라고 좀 그런다고 위상이 좀 올라가는 건 아닌데 어디까지나 판소리 북이요. 고수 알죠? 그러긴 한데 고법이라고 이렇게 체계화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 고법반도 만들고 나중에 판소리를 하다 보면 그것이 그냥 뭐 손바닥에 백설이 펄펄 휘날 이렇게 막 손을 갖다가 하나님한테 무엇을 달란 부처님 펄 휘날리어 막 이렇게도 오고 막 난리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무용을 좀 건강상 무용을 배우면 어쩔까 발림도 되고 그래서 같이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백설이 펄펄 휘날리어 월백설백천지백언니 이렇게 해서 무용도 같이 배우고 이렇게 실제 판소리나 이런 거에 쓰면서 같이 활용을 하게 되니까 한 사람이 오면요. 판소리만 배운 게 아니라 한 과목만 배운 게 아니라 실제 두세 과목은 거의 해요. 야간에 어차피 시간 내서 오니까 그게 굉장히 주간반에서의 활동보다 훨씬 야간이 많이 활성이 되어서 요새는 야간에 12반이 만들어져 있어요. 야간에 실제 주간에 검은고라는 반이 굉장히 검은고 하면 지금 현재는 사장되어지고 있는 악기거든요. 왜냐하면 관현악단에서 굉장히 기피를 해요. 왜냐하면 이 때리는 술대 있죠? 이게 둥 친다고 다른 악기의 성음을 해친다고 해서 관현악단에서 잘 안 뽑으려고 해요. 그러니 먹고 살 길이 난감한 검은고 주자들은 당연히 검은고 안 하고 다른 걸로 바꾸려고 하죠. 그렇지만 검은고는 그야말로 삼연삼죽으로서 우리나라 최고의 악기인데 우리 향악기로서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안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더 이상 확대를 안 하다 보니까 실제 배우러 오신 분들도 검은고 반에 사람들이 줄어들기 시작해요. 줄어들어서 이제 걱정이죠. 근데 제가 그랬어요. 그 제안을. 그러면 주간에 어르신들은 검은고 악보 보기도 스트레스고 치는 것도 타는 것도 스트레스니 야간으로 오시오 선생님이. 야간에 오시면 이 많은 직장인들 분들이 실제 우리의 검은고를 오히려 더 향유층이 더 많아질 겁니다. 그렇게 건의를 해놓은 상태고 내년에는 어떻게 변수가 생길란가 몰라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맞게 지금 흐름에 맞게 가야 되는 것이 전통 교육에 그 변화되어야 하는 부분들인 것 같아요. 아직까지 저희는 계속 그대로 고집되어 왔고 교육 시스템을 조금 바꿔보려고도 하고 지금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주 5일을 수업을 하는데요. 실제 주간 같은 경우는 할아버지들이 퇴임하고 오시고 이런 분들이 많은데요. 국악원이 쉬면 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네 여기 와서 살아요. 아침에 9시 반에 출근해갖고 저녁 6시 7시까지 여기서 살다 가셔요. 이 반도 가고 저 반도. 왜? 싸니까. 한 달에 10,000원이거든요. 경로는 3개월에 30,000원 받아요. 겁나 싸잖아요. 특히 일반인 직장인들도 세 달에 69,000원 받거든요. 69,000원은 어디 가서 쉽게 말 한 달에 23,000원씩인데 밥 한 번 먹고 커피 한 잔 마시면은 없어지는 돈인데 그 돈 가지고 문화를 향해 가장 그러니까 물론 공짜로 해주는 복지관도 있어요. 공짜로 해주는 동사무소도 있어요. 전주는. 근데 그런데 가면 아무래도 그 선생님들의 자기네들이 그래요. 갔다 오니까 역시 도립국악원 선생님들이 더 좋아, 훌륭해. 네, 이러더라고요. 그분들도 훨씬 훌륭한데 아무래도 차이는 좀 있죠. 저희는 그래도 검증을 거쳐서 온 사람들이요. 아무튼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주 5일 수업을 하는데 주간 같은 경우는 5일 수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데요. 야간에는 이런 장단점이 있어요. 직장인들이 주 5일을 여기다 묶여서 하기 너무 힘들다. 자체적으로 수요일 같은 경우 하루 자율학습을 하자. 그래서 오셔서 그냥 북을 만지고 자유롭게 놀고 나는 그냥 거기 앉아있어. 어디 간 것이 아니라. 선생님들은 다 거기 있어요. 근무장에 있는데 자유롭게 이제 한번 해보시오. 어쩌시오. 이러면서, 본인이 이제 내가 한번 해보는 거죠. 여러 사람 배울 때는 한 사람씩 시키도 못해요. 왜냐면 저 사람만 시켜서 한다고 눈을 찢어지게 막 해서 하고 이게 사람의 심리가 묘해요.
그래서 특히 우리 교육 이제 나중에 하겠지만 전통 우리 음악을 배우고 무용의 어떤 것들을 배워가는 데서 굉장히 심리가 작용을 잘해야 되겠더라고요. 조금만 자기를 한번 안 쳐다봐주면 삐져본 줄 알아. 그래갖고 선생님 나 미워하죠 막 이래요. 어른들도 애랑 똑같아.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 사람들이 순수하구나. 우리 음악을 배우러 오신 분들이 마음에 정이 참 많으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그런 게 굉장히 민감해요. 그래서 주 4일 수업 하는 분도 있고, 이거는 비공식적으로 그렇게 해요. 근데 그 밤마다 특성에 맞게, 그리고 이제 기수가 합쳐지면 진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 기수를 보강을 해야 되면 이 보강을 하는 기수를 수요일 날 오셔서 이렇게 같이 보강합니다. 이렇게 해서 진도를 또 맞춰가고요. 이 교육을 하다 보면 계속 들어오는 분들은 또 새제비고 남아있는 분들은 또 반복하다 보면 짜증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이게 도립국악원의 시스템도 문제가 있어요,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나마 조금 감안해서 가니까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과목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판소리, 고법, 검은고, 가야금, 병창, 해금, 대금, 무용, 풍물, 민요, 시조, 아쟁, 단소. 합주라는 것은 전공자들을 합주반에 넣은 것이 아니라 실제 저희 도립국악원에서 올해 한 4년 반이 넘으면 수료하는 거잖아요. 그분들이 어느 정도 하면 가야금 하면은 안 되지만 그래도 그분들 정도면 어느 정도 할 수 있어서 악보도 볼 수 있고 해서 4년 반 정도 되면 선생님의 추천을 받아서 아쟁 오시고 또 검은고반에서 한 분 오시고 뭐 이렇게 오셔요. 그 인원수는 딱 30명으로 제한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또 판소리 좋아하시는 분들 가서 노래도 하고요. 그렇게 해서 합주반을 만들어서 이 합주반의 교수님은 저희 전북 도립국악원에서 부지휘자까지 지냈던 조재수 선생님이라고 계셔요. 대금으로는 정말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대금을 잘 분다고 하고 작곡 능력이 있어서 작곡을 잘하세요. 그래서 그냥 음악을 만들어서 같이 합주반에서 해보는 거죠. 자, 여기에서는 검은고가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그래서 굉장히 실제 이분들이 봉사 공연도 많이 다녀요. 그래서 봉사 공연도 다니고 활성화되어 있고 이 반을 가고 싶어 해요, 많이. 이거는 올 초에 처음으로 만들어졌는데요. 굉장히 분위기도 좋고, 그리고 다른 데는 50분 수업인데요. 이 수업은 연강을 해가지고 2시간 수업으로 연강 형태를 띠고 그대로 그냥 합니다. 그러니까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이 나눠져 있지 않죠. 이해가 가시죠? 예. 그 다음에 이제 판소리 이제 교육을 중심으로 아까 해오는 중인데요. 말씀드릴게요. 저희는 처음에 딱 오면요. 앉는 자세부터 딱 하죠. 자, 눈빛을 마주치고. 첫째, 눈을 안 마주치면 교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러니까 전통적인 방법으로 저도 똑같은 눈높이로 앉아서 눈을 마주치고, 자, 판소리라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사람들은 노래요! 뭐 이렇게 막 많이 나와요. 창극이요!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그 얘기 이제 판소리란 우리 전통의 삶의 형태를, 삶의 문화를 노래로 짜놓은 이야기면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춘향정과 춘향가의 차이점. 언어의 단 한자인데 사람들은 그걸 혼동해서 그냥 써요. 춘향전 춘향전 노래했다, 춘향전 이렇게 하는데 춘향전은 소설이고요. 그 다음에 노래 가가 붙으면 그때는 이제 판소리가 되는 거예요.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사랑 내 사랑이야. 사랑이로구나 내 사랑이로다. 매도 내 사랑이야. 이 이제 사랑가를 많이 들어봤어요. 그게 해줘요. 그럼 막 나 그거 들어봤어 막 하면서 일단은 친근감을 갖게 해요. 일단 자기가 한 번이나 들어봤고 불러볼 수 있는 그런 소리도 제가 먼저 해줘요. 이게 판소리입니다. 제가 그냥 이렇게 가만히 서서 부르는 게 아니라요. 이 부채를 폈다 접었다 하죠. 그래갖고 이거를 이렇게 사랑이로구나 내 사랑이로다. 이렇게 몸짓을 하는 걸 가리키면서 이런 거는 전통의 우리의 발림이라고 한대요. 순수 우리말로 너름새라고 합니다. 실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교육의 효과는 그날 딱 수업 들으면은 평생에 한 번도 이 판소리라는 우리 음악에 대해서 몰랐던 것도 그날 다 알게 돼요. 그래서 판소리는 우리나라 3대 성악곡의 하나라고 합니다. 성악곡 알죠? 사람 목소리로 하는 노래.
그죠? 그래서 그 중에 가장 백성들이, 가장 낮은 기층 민중들이 즐겨 불렀던 것이 판소리인데요. 의식음악인 불교의 번패음악이 성악곡 중 하나고요. 가곡가사 시조 합쳐서 정가라고 합니다. 정가가 하나입니다. 이 정가라는 음악은 우리의 어떤 교양 측면에서 사대부들한테 좀 이렇게 조금 지적인 집단에서 굉장히 그 풍류 차원에서 즐겼던 노래가 가곡가사 시조라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면서 하여튼 그럼 여러분들도 이런 공부 사실 많이 안 해봤죠? 해보셨는가? 안 해요. 굉장히 쉽게 해주면 그 중에 기층 민중들이 가장 낮고 힘들지만 그래도 그 중에 자기의 삶의 희망을 갖고 사는 이야기, 춘향이, 심청이, 흥보, 수군가의 뭐 토끼라든지 이런 내용을 얘기해주면서 하기 때문에 그날 이론 교육은 한 30분에서 다 끝나요. 그때 그것도 이거 하는 거 말로 하는 것도 싫어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니까 노래를 해준 거죠. 그 다음에 자 여러분 우리가 판소리를 배울 때는 이 소가죽으로 만든 북입니다. 옛날에 그림 보면 이렇게 메고도 다닌 북은 좀 가벼운 북이 있었나 봐요. 왜냐하면 유랑집단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어느 곳곳에 돌아다니니까 북이 무거우면 요새는 북이 굉장히 무겁거든요. 무거우면 그걸 메고 다닐 수가 없기 때문에 옛날에는 요새 그 사물북 비슷하게 만들어서 가지고 다녔어요. 근데 요새 날은 무대화되면서 북 자체가 소가죽으로 바꾸고 이 통북으로 해가지고 이 안에 있는 나무나 오동나무라든지 소나무가 굉장히 두꺼워요. 그래서 그게 자체가 무거워지니까 소리가 무거워져요. 그러니까 소나무는 저음을 내고요. 북소리도. 오동나무는 고음이에요. 똑같은 북도. 그래서 예를 들면 청이 높은 사람, 키가 높은 사람은 소나무로 하면은 소나무로 북소리가 안 좋으면 소리 하기 싫어요. 낮아져요. 그래서 예를 들면 쑥대머리 귀신 영영 한데 이거 땅땅땅땅 이렇게 나버리면 음색이 안 맞잖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맞춰서 고수가 항상 갖고 다녀요. 저 사람은 청이 높으니까 이북이 좋더라. 저 사람은 청이 낮으니까 이북이 좋더라. 이렇게 좀 신경 쓴 고수들은 그래요. 그래서 그 음색하고 북소리하고 어느 정도 음이 맞게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북을 딱 앉게 하고요. 이제 앉으면 앞바다리 하고 앉으라고 해요. 그런데 이 좌식이죠. 앉아서 하는 그 좌식이 요새 무릎이 많이 아프다고 해서 어르신들이 배우러 오는데 의자를 2개 놔줘요. 하나는 북을 놓고 하나는 의자 놓고. 그래서 교육 방법도 옛날에는 그 말하자면 서당에서 아버지 다리 쉽게 말하면 그 다리를 하고 앉았을 때 무릎에 무리가 많이 가서 요새는 이런 방법으로 앉아서 앞에 의자 놓고 앉아서 그러니까 서양의 어떤 이런 입식이죠. 이런 식의 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건강상의 문제가 있더라고. 어른들은 무릎을 꿇지를 못하고 무릎 수술했어요. 그리고 다리를 쭉 뻗고 소리를 해요. 물론 그럴 수 있는데 그 모습은 굉장히 도덕적이지 않게 보여요. 왜냐하면 판소리를 배우면서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 선생님한테 판소리를 배우러 갈 때는 이 문을 딱 들어오는 순간 양말도 안 신으면 안 되고 한여름에 양말 벗고 다니잖아요. 양말도 다 갖고 와서 신고 와야 되고요. 추리닝 바지 입으면 나가라게요. 어이 직장인데도 그래. 직장인인데도 자네 지금 뭐 하러 왔는가? 예, 판소리 아이 추리닝 입고 뭐 판소리요 이 사람아. 얼른 가서 옷 갈아입고 오게. 보내버려요. 우리 선생님 세대는 그랬는데 요새는 그러면은 좀 싫어해요. 그래서 짧은 바지 입고 와도 그냥 가만히 놔두고 그냥 가리개만 해주고요. 이제 보자기를 아예 몇 개를 갖다 놨어요. 보자기 알죠? 그래서 갖다 놓고 그냥 이렇게 가리고 왔는데 그런 부분에서 특히 어린아이 같은 경우는 예절 교육에 굉장히 그냥 막 와요. 인사도 안 하고 와요. 안녕하세요. 막 이러고 들어와요. 야, 너 다시 나가봐봐. 왜요? 나가서 인사부터 해야지. 그러면 자, 선생님 먼저 할게. 안녕하세요. 자, 인사가 고개 끝나 눈 마주친 다음에 들어온다. 그거는 아이들이 다 고쳐가요. 6개월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그래서 인사 잘하는 사람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어른들한테, 인사 자기가 먼저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처음에는 예를 들면 저희는 처음 오면 이제 한국 음악에서 가장 중요한 게, 궁중음악이든 무속음악이든 의식음악이든 어떤 음악도 꼭 지켜야 할 것이 장단이거든요. 장단은 누구라도 틀리면 안 돼요. 한 배가 느리면 느린 대로 맞춰야 되고요. 빠르면 빠른 대로 맞춰야 돼요. 저희는 박사과정 할 때까지도 그런 질문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한국 음악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꼭 지켜야 할 것이 뭘까요? 이렇게 들어보셨어요? 그 질문을 받아가지고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저는 이제 뭐 어떤 사람은 뭐 음정이요, 키요, 뭐 여러 가지 말이 나는데 저는 내가 보니까 그런 거는 사람에 따라 다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얘기를 했어요. 혹시 장단 아니에요? 그랬더니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뒤로부터는 꼭 이 얘기를 해줘요. 여러분, 초보자를 만나든 누구를 만나든 꼭 얘기를 해줘요. 한국 음악에서 누구라도 지켜야 할 것은 장단이랍니다. 장단. 그래서 우리 판소리의 장단은 여러분들이 말한 대로 서양 음악의 박자 개념이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더 훨씬 입체적입니다. 감정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담아낼 수 있는 것이 판소리에서 장단이니까요. 이 판소리 장단은 기악 독주곡인 산조장단으로 쓰이는데요. 산조장단으로 쓰이면 한 장단이 끊어서 할 수 있는 악장 구시를 하게 되지요. 이렇게까지 얘기를 다 해줘요. 그럼 사람들이 귀에 쏙 들어. 오늘 공부 너무 많이 하네. 그러죠? 그래서 그런 거를 가르쳐주면 아 그렇구나. 그래서 자 진양 중머리 찾겠습니다. 따딘 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 자 이렇게 타고 있는데 자진머리 해봐라. 딴띠단 띠디딘띵띠디딘띵띠디딘띵띠딘띵 휘머리 봐라. 딴딘단딘단딘단딘단딘단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때 심사할 때마다 다르잖아요. 뭘 해봐라 이렇게 할 때. 그래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렇게 쭉 이어가다가 이걸 끊을 수 없으면 악장 구실을 하지 못하면 이거 음악이 끊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판소리 장단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가장 먼저 중머리라는 장단을 가리켜요. 중머리, 중간 중자를 쓰는데 어떤 것의 기준이 중간이니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문헌적인 것이라든지 이런 거는 다 말 붙이기 나름이에요. 뭘 기준으로 했을 때 중간이니까 아니에요. 근데 그 기준이 뭔가를 몰라요. 근데 저는 제가 실기를 하잖아요. 고민해봤더니 전라도 말도 기기도고 서울 말이라고 표준 말인데 절대 아니고 판소리에서의 그래서 어떤 사람은 조선 후기 양반님네 걸음걸이라고도 하고 뭐 그런 제가 보니까 다른 나라의 성악은 그 나라의 어떤 그 생활 문화 언어하고 굉장히 밀접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노래를 해봤어요. 중머리 한번 해볼까? 아버지 듣주시오 자루난 현인으로 말하듯이 설명하듯이 이것이 아주 편하네요. 전라도 말의 템포하고 똑같더라고요. 제가 전라남도 신안 장산도라는 곳이 제 고향이거든요. 알아요? 그러니까 여기 사투리가 사실 안 쓸라는 게 겁나 좀 거시기 지금 언어가 그죠? 원래 저는 사투리 굉장히 많이 써요. 왜냐하면 가장 판소리적인 언어를 제 생활의 언어로 써요. 처음에는 이제 자존심도 상하고 좀 촌스럽고 그래서 안 했는데 이제는 내려놓을 수 있어요. 그래서 판소리적 언어를 내 생활의 언어로 쓰다 보니까 판소리 하는지 아야 너 어저께 뭐 됐냐? 야야야야야야 저가시네 좀 봐야 이런 말들이 실제 춘향가에 나오더라고요. 야 방자야. 네가 말이요 우리 춘향 아씨가 기생의 딸이니 비생의 딸이니 막 그러고 정할 때가 깨알받쳤지야. 어메 이가시네 좀 봐. 내가 언제 그랬다고 그래요? 엄메 누구 아씨가 말이요 뭐 달라고 누구 그 마당에서 그네를 그냥 메고 나지만은 뭐 달라고 이렇게 광활로 내그리 나고 자 그 치마를 흔들흔들 해가면서 그네를 탄다냐? 그런 게 너 아가씨가 잘못된 거다 이냐? 이 말들 빠르기가 전라도 말이에요. 이게 실제 춘향가의 안일이거든요. 노래도 그래서 제가 생각해보면 제 말입니다. 저 김년이에요. 김년. 성이 이가 있으면 인연이죠. 그런 말 많이 있어요. 조년이면 어쩌고서 조씨면 조년 봐라 막 이러고 막 어릴 때부터 그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도 나중에 어른이 되고 보니까 영권 연자 이름 한자 쓰는데요. 참 이름 좋다. 국악하냐고 뭐 물어. 예명이냐고. 원래 내 이름이야.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해서 제가 한번 생각해보면 김년이 실기를 하는 측면에서 바라보니까 전라도 언어의 빠르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 중간 중자를 쓰더라 이 말이에요. 표준말하고 또 틀려. 어머 안녕하세요. 네 그래요. 네 오늘 저희 그 세미나가 있어서 가는데요. 네 그러세요. 김 교수님 어디 가세요? 이 서울 말은 굉장히 빨라요. 전라도 말하고 또 틀려. 그죠? 안 그런가?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제 말에 의하면 전라도 언어의 빠르기에 비교해서 중머리 장단을 가르쳐 드려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너 어째서 서울이 배우러 왔냐? 엄마가 델다 줬냐? 네가 왔냐?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이 말이요. 이게 노래 중머리 장단이거든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웃어요. 이거 뮤지컬이네요. 그래요. 애들은 뮤지컬이나 이런 서양 것은 많이 접해봤지만 실제 우리 음악으로 하는 거 처음 이게 말이 언어더라고요. 그죠?
예, 보니까 그래요. 여러분 반가워요. 오늘 이렇게 보는 것이 얼마나 기쁜가요. 그죠? 이렇게 그냥 말하면 나 혼자 기쁜가 박수도 안 쳐버렸지. 그런 어떤 언어의 빠르기에 의해서 중머리 장단을 설명해주고 중머리 장단에 관련된 노래를 가르쳐줘요. 그래서 이 노래를 가르칠 때는 판소리는 이러이러한 춘향가 심청가 흥부가 수군가 적벽가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처음부터 이게 뭐 어려운 소리부터 배우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들이 많이 불려봤던 소리부터 배울 거예요. 그렇게 접근을 해요. 그래서 단가라고 해요. 단가. 자, 판소리의 형태를 빌려서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죠. 여러분한테 여러분 반가워요 이렇게 했는 거 그때 만들어지고 불려진 노래가 단가인데요. 사철가른 단가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따라서 우리 삶의 인생의 흐름을 잘 비유해놓은 그 노래를 배울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제가 조금 해줘요. 이 산 저 산 하면 따라 부르세요. 그럼 처음에는 막 가만히 있어. 입도 안 벌리고 뭐던데요 이러고 보는 뒤 자 한번 해봐요. 이 산 저 산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시작. 이 산 저 산 그렇죠. 아, 입을 잘 안 벌리네요. 자, 입을 정확하게 벌려야 발음이 이 산 있고 저 산 있죠. 이 산 저 산 시작. 이 산 저 산 네, 그래요. 꽃이 피면 네, 아주 잘하네요. 그래, 우리가 흔히 산에 놀러 갔죠? 그러면 여기도 꽃 펴 있고 저기도 꽃 펴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 상태를 한번 봐보세요. 생각하면서 부르는 거예요. 그 대신 입을 이 산지선 꽃이 피면 설 이렇게 하면 발음이 안 좋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부터 가셔서 거울을 보시고 자기 얼굴을 보고요. 아, 에, 이, 오, 우, 캬, 거, 겨, 고, 교, 구, 이거 연습하고 오세요. 향, 헝. 자, 자기가 소리를, 이제 책을 읽을 때도 소리 내서 교육, 방법. 이렇게 해서 힘을 줘서 타세요. 그러면 그게 바로 소리입니다. 판소리예요.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 산, 저 산 힘을 한번 줘보세요. 자, 허리를 세우시고, 허리가 구부려져 있으면요, 배에 힘이 안 들어가거든요. 한번 눈도 힘 줘봐요. 허리를 세면 눈에 힘이 들어가요. 이 산, 저 산. 해보세요. 시작. 이 산, 저 산. 그러죠? 여기 쉬는 거예요. 딱. 이거 중머리 장단. 5, 6박을 쉬는 거예요. 꽃이 피면, 꽃이 살짝 올라가세요. 시작. 꽃이 피면. 그죠? 피면. 이렇게 빼면요, 촌스럽다고 해요. 그러니까 요새는 피면. 이렇게 약간의 상행 종지를 해요. 옛날에는 꽃이 피면. 이렇게 하행 종지에서 슬픈 느낌이었는데요. 요새는 슬픈 거 안 좋아해요. 그래서 꽃이 피면 딱 위로 살짝 들어서 내는 거예요. 끝이. 옛날에는요, 쏙대머리 기신 형용 이렇게 굉장히 끝을 길게 뺐거든요. 이거는 슬픈 느낌을 줘요. 근데 요새는 어떻게 한대세요? 쏙대머리 끊어요. 귀신 형용 정목방우 딱 끊어요. 잔자리여 생각난 것이 인뿐이라 끊는 거예요. 어때? 느낌이 다르죠? 인뿐이라 보고 이렇게 빼는 때 느낌과 끊을 때 느낌이 이렇게 다르죠. 그래서 여러분도 앞으로 노래도 가요 부르면요, 그렇게 딱딱 뒤를 끊어봐요. 그러니까 무슨 노래 좋아하세요? 네, 무슨 노래 좋아한다고요? 그러면 그렇게 끊어봐요. 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노래를 잘하는 방법이에요. 그렇게 해서 판소리는 첫째, 사설 전달에 잘 돼야 되니까 입 모양을 만들고 그렇게 다가가요. 그렇게 하고 또 이제 장단, 음정. 예를 들면 이 산 저 산에 꽃이 피면 이렇게 올려버리면 음정이 안 맞잖아. 이 산 저 산 꽃이 피면 이것도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산 저 산 꽃이 피면 이렇게 고르게 가는 것을 예를 들면 시장조로 시작했으면 시장조로 끝나는 게 이 음정을 지켜가면서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면 자기들이 그거를 알아먹고 그렇게 하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배워보니까 지금 어렵지 않죠? 실제 판소리 하면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말해요. 판소리는 말할 수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문화를 배우고 우리의 것을 배운다면
시간을 길게 잡으세요. 이 세상에 10년, 20년 해서 안 되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 달 와서 며칠 해보고 안 된다고 가는 것은 어떤 다른 것도 우리 문화에 대해서 모를 겁니다. 분명히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적어도 짧게는 3년, 길게는 더 길게 해서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말해요. 시간을 투자하다 보면 어느 날 되어 있더라고요. 저도 소리를 그냥 제가 좋아서 했어요. 저도 그냥 접한 소리가 좋아서 제가 그냥 취미로 했었어요. 근데 이걸 전공했을 때 어떤 길이 있을까? 88 올림픽을 치르고 나서 저는 이걸 전공해도 내가 이걸로 밥을 먹고 살 수 있겠고 앞으로 우리 문화 면에서 굉장한 작용을 내가 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저는 26이란 나이에 전북대학교 한국음악과에 갔어요. 근데 그게 딱 맞았어요. 제가 보는 눈이. 문화를 먹고 살고 이게 편안해지면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인가? 우리는 누구인가? 그럼 문화라는 어떤 것인가? 그래서 다시 지금 항상 발전되면 뭔가 또 돌아오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물질이 풍부해지면 당연히 생각도 안 해. 물질이 풍부하면 당연히 우리는 편리함을 추구하지 옛날 우리 조상들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던 그 삶의 지혜라는데 문화라는 생각도 안 해요. 근데 우리 문화는 단시일 내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비가 오고 눈이 오고 쨍쨍 태양이 비치고 해서 알곡이 익어갖고 이렇게 시간이 흘러서 농사를 짓댔기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이 세상에 10년, 20년 투자해갖고 안 되는 일이 뭐 있겠어? 그러고 소리를 죽자 사자 했어요. 그래도 오늘날 이렇게 귀한 자리에 제가 서불었네요. 참말로. 아무튼 그래요. 지금도 공부하고 있어요. 작년, 재작년에 제가 박사는 수료를 했는데요. 아무튼 더 공부는 많이 하려고 그래요. 평생 해도 부족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러고요. 또 이 판소리 이렇게 교육을 하면 이분들이 실제 아까 공연단에 가서 공연을 보게 돼요. 이 시스템이 굉장히 좋아요. 실제 이 사람들이 소리만 배운다면, 악기만 배운다면 가서 볼 수 있는 공연에 그런 것이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 도립국악원 측에서 항상 상설 공연, 그것도 공짜로 가지 돈 받고 간다 하면 요새 사람들은 안 갈라게. 근데 이제 이것도 유료화 시켜야 되겠어요. 다음은 얼마든지. 문화라는 거 그렇게 쉽게 얻을 수 없다. 물론 공짜로 얻어지는 것이 문화였지만 이제는 향유하려면은 지불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유료화를 좀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제 향유층이 확대되고 이 사람이 친구를 만나서 서울서 온 친구가 이제 막 얘기해요. 야, 전주에 오면 다 소리 잘한다며. 너 소리 한번 해봐라. 그럼 이제 이 사람이 또 막걸리집이든 어디서든 그냥 못한 소리도 막 한평전지 늙은 모네 막 박자도 안 맞게 소리를 해요. 그래도 좋아해요. 그래서 저희 전라북도 전주시에서는 전주 시민 한소리하기 프로젝트를 6년째 시행하고 있는데요. 모든 기관에서 실업자 대책도 되죠. 그 대학 졸업하는 그 학생들을 강사로 두어서 일주일에 2시간씩 공짜로 가르쳐 줬어요. 그 프로그램을. 지금은 전주 시민들이 동호회를 만들어가지고 그 동호회를 만들어서 한옥마을과 연대해서 한옥마을 정자 있는데 툇마루가 있거든요. 오목대 밑에. 거기 가면 토요일 날 오후에 항상 그냥 동호인들이 북치고 소리하고 한복 입고. 그러니까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반 반바지를 입고 온 것과 그냥 한복을 입고 와서 소리를 배울 때 너무나 달라요. 마음가짐이. 그래서 제가 좀 바람이 있다면, 저희 무용반에서는 그렇게 하거든요. 무용반에서는, 무용복이 이렇게 풀치마, 한복으로 만들어 저거를 좀 길게 해가지고 그놈을 갖다 놓고 와서 무용하는 순간은 무용을 해요. 하나, 둘, 셋. 이거 하니까 좀 선이 살자 옷을 입고. 그래서 의상을 어쨌든 간에 좀 이렇게 갖춰놓고 한다면 자기 만족이라는 게 있거든요. 실제 한복하면은 거추장스럽다 생각하는데요. 그 순간만큼은 자기가 프로가 되는 듯한 느낌을 가져요. 그래서 그 교육을 하면 어쩔까. 무용반에서 저는 힌트를 얻었어요. 우리 판소리도 우리 여기 와서 입을 수 있는 그 한복을 쉽게 물빨래 되는 거 한 몇만 원 되는 거 한번 맞춰볼까요? 그랬더니 아주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생활 한복. 그래서 다른 데 가서 그대로 공연도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아무튼 삶의 모든 장장에 있는 분들 자체가 요새는 전주에서는 상품이 되었어요. 그런 문화를 즐기기 위해서 한옥마을을 찾게 되고 실제 그런 사례가 되어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향유층이 많이 확대되었고 또 배우러 오고 그래요. 특히 아이들 같은 경우, 청소년 같은 경우는요, 이제 소리를 배우러 와서 처음에는 뭐 입도 안 벌리고 그런 아이들이 한 달 지나 2달 지나면 성격이 바뀌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1년이 지나면요, 선생님, 제가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혼자 와서 발표를 해요. 그 발표를 할 수 있는 그 자신감은 다른 삶에서도 굉장한 자신감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아이들이, 저는 그래요. 주위 아기들이 너무나 내성적이어서 성가시다든지 뭐 이러면은 국악원을 보내세요. 그리고 저학년 때는 시간이 사실 많거든요. 제가 교육감님한테 그 얘기도 했어요. 왜 정규 프로그램을 오전에 다 하고 오후에 방과 후로 우리 예술 교육을 시키냐. 정규 프로그램을 아예 오후로 빼고 아침에 건강할 때 와갖고 무용도 하나 둘 셋 이거 하고 정규 프로그램을 무용 예능 교육을 먼저 시켜버려라. 그러면 인성도 달라질 것이다. 그랬더니 사람들은 그 틀을 못 깨대요. 그 교육자 무슨 간담회가 있어가지고 제가 우리 전북 교육감님은 좀 진보 교육감이라고요. 좀 알아들어먹을 줄 알고 얘기를 했더니 못 알아먹더만. 그래서 아무튼 예체능 교육을 정규화 시켜서 그 방과 후로 돌리지 말고 방과 후에는 뭐 영어 배우러 가네 뭐 영어 하나도 못 써먹어. 영어 수 사설하고 그래서 다녀도요 못 써먹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예체능을 먼저 해서 인성교육을 시키고 몸이 활력을 받으면 공부 뇌가 잘 돌아가서 오후에 영어, 국어, 영어, 수학 뭐 이렇게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커리큘럼 바꾼다는 게 그 어려운 건가 봐요. 그럼 제가 건의를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 대꾸가 없네. 아무튼 그러니까 가당치 않다고 생각했죠. 그 인성교육에 굉장히 많이 좋아졌고요. 그 중에서 나는 이 소리나 이 가야금을 전공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실제 그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전공자들이 나와요. 저한테 공부하고 있는 아이들은요, 다 도립국악원을 통해서 오다 보니까 원체 싸잖아요. 그럼 판소리 요새 말하면 사설 개인학원 레슨비가 기본 4~50만 원씩 해요. 그것도 싸게 받아요. 서울은 막 7~80만 원씩 받아온다대. 근데 이게 굉장한 부담이 많이, 가계 구조에서 엄청난 부담이에요. 우리나라 체제 생계비하고 따졌을 때 이건 상상도 할 수 없는 돈이에요. 예체능 교육을 사설학원 가지 않으면 못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전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우리 교육 국악원을 통해서 45,000원 3달 내다가 10만 원, 피아노 학원도 12만 원이에요. 저희 아이 다니는데.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 부모들이 인지를 잘 못해요. 국악도 당연히 피아노 학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그 저희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서 전공한 아이들은 저희가 가르쳐요. 가르치고 엄마한테 얘기를 하고 저도 최대한도로 저렴하게 뭐 10만 얼마를 내랍니까? 10만 원 주면 10만 원 주고 20만 원 주면 20만 원 주고 뭐 이렇게 해서 그럼 딴 사람들한테 들어봐서 아니까 조금 더 갖고 오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돈에 대한 규율을 별로 없애버렸고요. 그러니까 많이 오고요. 그다음에 대학생들이 되면 학교 생활에 굉장히 바쁘다 보니까 실제 공부하러 오질 못해요. 그러면 아예 레슨비를 아예 10만 원 단위로 내려버려요. 그렇게 하니까 교육의 굉장히 질도 좋아지고 아이들도 부담이 없고 좋아요. 근데 우리 한국 지금 전통 음악이라 이런 부분이 이게 방법 하나하나 이렇게 그 선생님이 1대1로 하다 보니까 부르는 게 가격이에요. 돈이에요. 뭐 서양 음악은 물론 더 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점들이 저도 저희 아이들이 국악을 시키고 작곡도 하고 이렇게 시키고 있는데 그 돈이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이게 돈 있는 사람만 판소리 하란 말이냐, 예술 하란 말이냐,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하지 않아도 아마 언젠가는 한번 더 짚어지고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무용문화 교육도 이렇게 공짜로 한다든지, 뭐 조금 저렴하게 한다든지,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도립국악원은 굉장히 좋은 시스템이죠. 거기서 전문반만 하면 학생들은 전공자 못지않게 소리 잘해요. 거기서 이제 전문반에, 고급반에 있는 아이들을 전국 대회에 내보내면 다 상을 받아와요. 그 정도로. 어른들은 안 되고 어른들은 아직도 멀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한국 음악을 관심을 갖게 하고 더 확대시키고 재생산할 수 있고 이런 장단점이 있고요. 앞으로도 제가 교육을 하면서 느낀 점은 우리 음악에 대해서 가장 예절 부분에 대해서 좋아지고 아이들한테 실제 아까 제가 말했지만 한복을 입혀서 교육을 시킨다든지 우리가 다도할 때는 의외로 그냥 한복을 딱 입게 하거든요. 다도 교육할 때는. 그래서 우리 의상과 같이 해서 입고 하면 확실히 그 교육의 효과가 더 증대되고 이런 것들이 앞으로 또 다른 문화로 세계에 나아가서 실제 저희 후배는 미국에서 학원을 해요. 학원을 하는데 여기 우리 서울보다 전주보다 더 잘 된대요. 더 잘 되고 우리 재미 교포들도 우리 음악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고 소리를 배우러 외국 사람들이 온대요.
그렇게 거꾸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가진 것에 대한 귀중함을 아직 덜 느끼는데 외국에 있는 분들은 거꾸로 치고 들어와요, 지금. 그래서 그분들 중에 전공하고 싶은 분들은 전주에 누구 선생님을 찾아서 미국에서 한 1년에 2번씩 나와서 여름하고 겨울에 합숙을 가거든요. 그럴 때 와서 아주 집중 공부를 하고 가요. 돈도 물론 많이 내겠죠. 그렇게 해서 갖고 가서 또 거기서 풀어먹고 공연도 하고 뭐 그렇게 한다고 해요. 이렇게 지금 세계 흐름은 달라지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한테 흐름상 너희들은 공부 박사까지 하니까 인문학이 죽어간다고 하죠. 박사까지 해도 월급 받고 뭐 별 볼 돈 없더라. 맨날 공부만 하고 논문만 쓰고 그런 게 니그들이 하고 싶은 거에서 앞으로 내가 봤을 때는 이 한류 이 열풍이 대중문화부터 시작해서 대중문화가 물론 먼저 가겠죠. 그러면은 결국은 정착할 수 있는 거는 한국 이 저변에 있는 우리의 음악 문화예요. 이것을 갖다 상품으로 진짜 내놓을 수 있을 때 최고의 상품으로 내놓을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걸 봤을 때 저희 아이들한테 국악을 전공해라. 그렇게 해서 지금 저는 종용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주위에 한번 흐름을 잘 보시고 우리 음악을 처음부터 이렇게 쳐보자. 당연히 쳐보자. 하늘에서 뚝 떨어진 명인이나 명창은 절대 없어요. 처음에 다 와서 악기 줄 띵가띵가 만져보고 그 다음에 소리 내보고 두드려보고 하면서 흥미를 가지고 이렇게 흥미를 가지게 해주는 이 선생님들의 목이기도 해요. 실제 가깝게는 부모님이고 그 이후에 또 선생님을 만났을 때 어떤 인간적 신뢰감이라든지 그런 걸 주지 못하면 애들이 중간에 포기한 사람도 당연히 많아요. 소리든 뭐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줬을 때 그 교육은 굉장히 확대되고 재생산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 교육은 제가 발표할 사항은 도립국악원을 중심으로 제가 교육을 하면서 느낀 부분을 잠깐 얘기해 드렸습니다. 네. 네.